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에 대한 분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류를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학생들이 100명이 있는데, 자, 두 파트로 나눠주세요 라고 했을 때 뭐를 기준으로 나눠 갈 것이냐,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남여로 나누시오, 앞번호와 뒷번호로 나누시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분류를 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데이터 취급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해볼 거고, 또 사용하는 목적에 의해서 분류를 해볼 거고, 처리 능력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네, 어떠한 데이터가 있냐면 자, 이렇게 생긴 0과 1로 구성된 거를 디지털 데이터다 그래요. 우리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이제 우리는 아날로그, 감성적인 아날로그 방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디지털이다, 아날로그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는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한다고요? 문자나 숫자로 된 비연속적인 거, 연속적이 않은 거, 딱딱 끊어지는 거.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예요. 키보드 한번 보세요. 숫자, 문자 이런 게 있죠. 그렇게 문자나 숫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하는 것을 우리는 디지털 컴퓨터다라고 그럽니다. 그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무엇이냐? 아날로그죠? 아날로그는 이제 연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용도로 사용이 되거든요. 온도라든지 전류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렇게 연속적인 것, 데이터를 딱딱 끊을 수 없는 연속적인 것을 우리는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하이브리드 하면은 우리가 종종 하이브리드라는 용어가 나오게 될 건데, 하이브리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합한 거예요. 우리 자동차에도 하이브리드가 있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상 합해 놓은 것을 하이브리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를 합해 놓은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구분되겠죠. 네. 자, 문자나 숫자를 입력받는 게 뭐다? 디지털이다. 자, 온도, 습도, 온도, 전류 이런 연속적인 걸 입력받는 걸 뭐다? 아날로그다라고 기억을 해주고요. 넘어갑니다.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해봤어요. 구분하는 거 여러분 구분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구성회로 볼게요. 디지털은 이제 이렇게 왜죠? 네, 숫자로 보여주는 거. 아날로그는 시계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우리가 너무나 디지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도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시계를 이것만 찬 거예요. 이것만. 네, 이것만.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계를 못 읽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어디서 이제 언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 문자로 보여주는 게 뭐다? 디지털이다. 자,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뭐다? 아날로그다라고 구분해주고, 자, 회로 한번 볼까요? 디지털 회로는 논리 회로를 사용합니다. 논리 회로가 뭐예요? 논리 회로 여러분 방금 앞에서 잠깐 했죠? 아주 잠깐 했죠? 논리 회로 이렇게 생깁니다. 0이냐 1이냐, 0과 1의 논리. 컴퓨터는 논리 회로죠. 0과 1이죠. 자, 증폭 회로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겨.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러분 심장 뛰는 거죠. 여러분 심장 어떻게 떠요? 이렇게 뜨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급실에 이제 아주 급한 환자가 왔어요. 심장이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됐네. 그럼 어때요? 안 좋은 상황이 이제 온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날로그는 결과가 빨리 나와야 돼요. 아주 복잡한 연산이 아니라 단지 심장이 뛰고 있냐 안 뛰고 있냐 그 결과를 빨리 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빨리빨리 보여줘요. 속도가 빨라요. 네, 단순한 겁니다. 자, 입력 형식 보세요. 입력 형식. 자, 키보드에 있는 것들.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거. 문자, 숫자를 입력하고 출력 또 모니터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아날로그 방식은 이제 이렇게 연속적인 거, 전류, 전압, 온도, 습도 이런 연속적인 걸 입력으로 받고 출력은 이런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프 형태로. 됐죠? 여기까지. 자, 정밀도 네, 디지털이 높고 얘는 이제 단순한 거니까. 자, 연산, 산술연산, 논리연산을 합니다. 네, 컴퓨터는. 자, 얘는 그래프니까 미적분 연산을 해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그래프하고 미적분 연산 막 해가지고 막 면적도 구하고 그런 거 해보셨죠? 자, 아날로그는 이런 연산을 합니다. 자, 연산 속도는 누가 빠를까요? 결과는 누가 빨라요? 네, 디지털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연산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날로그는 아주 단순한 연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연산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프로그램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적용되는 분야, 범용, 일반적인 용도. 얘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될 거. 자, 디지털 컴퓨터 논리로 사용합니다. 문자 숫자 사용합니다. 자, 연산 속도 느립니다. 이거 조심해주면 돼요. 보통은 이제 디지털이 연산이 더 빠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복잡한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느리다라는 거죠. 이건 필수로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아날로그는 자, 증폭회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프 기억합니다. 자, 빠르다 기억을 합니다. 미적분 연산 같이 계산해주고. 특수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이 된다.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자, 이제는 이제 이거는 방금은 어떠한 데이터를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사용하는 목적,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광범위한 용도로, 네, 이것저것 다 하는 용도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특수한 용도, 딱 그 용도로만 쓰느냐라는 거죠. 범용이다, 전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것은 범용이에요, 전용이에요. 여러분 컴퓨터를 켜가지고 엑셀도 하고, 워드도 하고, 인터넷도 보고, 뭐 동영상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범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전용은 특수한 용도로 쓰는 겁니다. 군사적인 목적, 산업적인 목적, 항공 분야, 또 과학기술 분야, 특수한 용도로만 쓰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전용 비행기, 그럼 어때요? 대통령님과 관계된 분들만 타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죠? 네, 내 전용 의자, 나만 앉을 수 있는 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 뭐다? 전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 구분으로 이제 해볼 거냐면, 처리 능력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능력이죠, 능력. 자,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저 애는 능력자야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처리하는 거죠, 빨리 처리하는 거죠.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하고 손이 빠른 거죠. 그래서 컴퓨터 쪽에서도 잘하는 아주 잘난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쪽에서 아주 잘난 컴퓨터가 누구냐? 슈퍼컴퓨터입니다. 제1인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컴퓨터를 살 때 얼마면 살 수 있어요? 얼마면 돼? 1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이것저것 사죠. 근데 슈퍼컴퓨터는 단위가 자체가 틀려요. 억 단위 됩니다. 몇 억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몇 대 없어요. 네,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럽니다. 아주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빠르고 가장 고가고 어디다 써요? 인공위성이라든지 특히나 슈퍼컴퓨터는 일기예보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일기예보에 사용되는 컴퓨터는 그러면 슈퍼컴퓨터가 됩니다. 우주 항공 산업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이 되는 방식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느 한 회사죠. IBM 서밋에서 나오는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은 우리랑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잽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출력 연산의 속도가 얼마냐? 207 페타플롭스예요. 네, 페타플롭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산의 단위 중에서 페타라는 것은 뭐냐면 2의 50승을 말을 해요. 2의 50승. 2의 50승을 이제 계산을 풀어서 2를 50번 곱해봤더니 거기다가 앞에가 또 단위가 붙었죠. 207 네, 페타플롭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0경이죠. 조도 아니고 경. 네, 1초에 그것도 1초에 그것에 연산을 한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슈퍼컴퓨터입니다. 네,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네, 가장 우수한 컴퓨터. 그 다음에 대형과 중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대형과 중형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형 컴퓨터는 이제 대규모 시스템이다. 수백 명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은행, 병원, 대학 이런 데서 단말기를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중형 컴퓨터는 이제 중규모의 시스템이다. 수십 명 또는 이제 수백 명이 이제 동시에 접속해서 쓸 수 있는 컴퓨터 기준, 중소기업이라든지 학교, 네, 연구소 등의 업무 처리에 적합한 방식이 됩니다. 자, 우리는 마이크로 컴퓨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마이크로 컴퓨터는 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일단은 데스크탑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스크탑은 데스크가 뭐죠? 책상이라는 뜻이죠. 탑이라는 것은 뭐뭐 위에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컴퓨터가 아마 데스크탑일 거예요. 그래서 네, 됐죠. 그런데 이 데스크탑을 이제 몇 개 모여가지고 관리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조그만 학교라든지 조그만 교실에서 얘네들을 다 관리해서 이걸 말하고 뭐냐 하면 서버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죠. 몇 대의 컴퓨터를 이렇게 모아서 관리하는 컴퓨터가 우리가 보통 서버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 들어봤죠. 네이버 서버가 어쩌고 저쩌고. 네이버에 보면은 이제 네이버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자체적인 이제 자료가 있는 곳이 있겠죠.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이게 컴퓨터가 되잖아요. 이게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료 좀 찾아줘. 그러고 네이버한테 말하면 네이버가 이제 자체적인 자료에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이제 결과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혹 뭐 네이버 서버가 다운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 그죠? 여러분이 많이 접속을 하잖아요. 이 접속하면 이 컴퓨터가 다운됐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은 일반적으로 서버용으로 사용이 돼요. 서버.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제 관리하는 용도다. 그러니까 뭐 정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네들 원하는 데이터를 건네주는 그런 서버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네. 자, 됐죠? 그 다음에 얘는 RISC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아직은 이제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여기서, 그냥 여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이 RISC에 대해서는 이론서에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의 특징이다 그러면 데스크탑보다 한 단계 높아요. 네, 그래서 RISC와 이제 서버용으로 사용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휴대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제 휴대용은 어때요? 들고 다니기 좋은 컴퓨터를 휴대용 컴퓨터라고 하죠. 그래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는 걸 랩톱이라고 하고, 노트북은 이제 초등학생 노트만한 크기를 노트북이라고 하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쓰는 것을 팝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순서가 있습니다. 랩톱 크기 순서, 노트북, 팝톱 이렇게 되는 거죠. 무릎 위에 올려놔요. 노트만한 크기예요. 손바닥 위에 올려놔요. 크기 순서가 되죠. 그래서 이 노트북이 영어로 어떻게 써졌어요? 이렇게 써졌죠. 노트북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1등한 사람한테는 노트북을 준대요. 그죠? 우리 IT 쪽에서 노트북,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 해가지고 열심히 달렸다 그거죠. 근데 뭘 준 거예요? 노트를 준 거죠. 초등학생 노트를 한번 보세요. 앞에 노트북이라 써졌어요. 컴퓨터라는 이야기를 안 했다 그거죠. 네. 그 노트만한 크기가 노트북 컴퓨터가 된다라는 거죠. 네. 손바닥에 올려놓은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 정도 크기로 네. 되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태블릿 PC 또 누구 때문에 또 태블릿 PC가 한동안 유행했죠. 언론에 많이 나왔었죠. PDA가 일정 관리입니다. 영업사원들이 막 이제 펜으로 막 일정 관리하면서 쓰는 PDA라는 이제 이게 있었다라는 거죠. 네. 손바닥에 올려놓고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 PDA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용어적인 면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용어적인 면 익숙해주면 좋아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일기예보에 사용되는 가장 좋은 컴퓨터, 슈퍼컴퓨터, 그죠? 워크스테이션, RISC 서버용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데스크탑, 크기 순서, 랩톱, 노트북, 팝톱 이렇게. 태블릿 PC와 PDA는 일정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건 이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넘어갑니다.
자, 자료의 표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자료의 표현에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게를 잴 때 가장 작은 단위가 무게를 잴 때 그램이죠. 당신 몸무게가 얼마예요? 뭐 킬로그램 이런 단위를 하듯이 컴퓨터 쪽에서 쓰는 단위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비트라고 해요. 비트.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가장 작은 값은 뭐예요? 0이냐 1이냐 그런 이진수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표현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고 0이냐 1이냐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기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비트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제 중에서도 비트가 있었죠. 그 비트는 뭐예요? 그죠? 세탁물 사이사이에 침투해가지고 작은 알갱이가 침투해가지고 때를 잘 빼줘요 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컴퓨터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라고요? 네, 비트다라는 거, 비트. 네, 그럼 보세요. 1비트가 있어요. 여기 비트가 하나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건 뭐라고요? 0이냐 1이냐 몇 가지예요.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가 되는 거죠. 자, 비트가 두 개 붙었어요. 네, 두 개 붙으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이렇게 동전 생각해 보세요. 동전이 하나만 있을 때는 앞면이냐 뒷면이냐 그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동전이 두 개 붙었어요. 둘 다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게 되죠. 자, 비트 두 개가 붙었습니다. 둘 다 0일 경우가 있겠죠. 네, 자, 앞에는 0, 뒤에는 1일 경우가 있죠. 네, 앞에가 1, 뒤에가 0일 경우가 있겠죠. 둘 다 1일 경우가 있겠죠. 몇 가지예요? 4가지. 네, 4가지가 되는군요. 이렇게 됐죠. 자, 비트가 3개 붙었어요. 그럼 3개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써봐야죠. 0, 0. 일단 0, 0 쓰고 0이 될 경우 1일 경우. 이거 쓰면 되죠. 이럴 경우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0이냐 1이냐를 따져요. 이렇게. 그래서 0, 1 이렇게 되는 거죠. 틀렸네요. 네, 지워볼게요. 네. 자, 두 번째가 이제 1일 경우를 따지는 거죠. 됐죠? 네 가지. 한 번 더. 이제 앞에가 1일 경우 한 번 더 반복해주면 되죠. 0일 때 0이냐 1이냐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얘가 1일 때 0이냐 1이냐 이렇게 되죠. 자, 몇 가지가 됐어요? 8가지가 나와요. 8가지. 그럼 이제 1비트일 때 해봤고 2비트일 때 해봤고 3비트일 때 우리가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비트가 10개가 있어요. 여기 해보세요. 하시겠어요? 힘들어요. 노트가 이제 다 많이 차지해요. 잠 안 올 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공식을 이제 찾아낸 거죠. 1비트일 때는 2의 1승가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비트가 2개가 붙었다. 2의 2승가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자, 비트가 3개가 붙었어요. 그럼 2의 3승가지가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제 7비트가 있어요. 이제 안 해보고도 알 수 있죠. 7비트면 2의 7승가지, 2의 7승 곱해보세요. 128가지가 나와요. 네, 7비트가 있을 때 128가지. 자, 8비트가 있어요. 그럼 몇 가지예요? 2의 8승가지. 몇 가지? 256가지입니다. 네, 이걸 기억해주면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조금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10비트가 있어요. 10비트. 그럼 2의 몇 승가지? 2의 10승가지, 1024가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공식 n비트가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2의 n승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공식은 두고 계속 쓸 거예요. 이거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비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네, 자료의 표현 최소 단위다. 자, n개의 비트가 있어요. 몇 가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2의 n승가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합니다. 네, 됐죠?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야죠. 자, 니블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니블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100, 네. 자, 100, 1000, 네, 1.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좀 읽기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좀 편하냐면 1001, 0001 하면 보기가 더 좋고 읽기도 힘들잖아요. 쉽잖아요. 그래서 이 4비트 단위로 하자라는 게 이제 니블이 돼요.
비트 중에서 4비트를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용어상으로 뭐라고 하자? 니블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인간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 들어갑니다. 자, 바이트라는 것은 이제 8비트를 말해요. 8개의 비트가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바이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문자를 표현하는 거죠. 문자를 표현하는 이제 최소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표현할 때, 한자를 표현할 때는 글자 한자당 2바이트가 필요해요. 이렇게 영어를 표현할 때, 숫자를 표현할 때는 1바이트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자, 대한 1 그래서 대한 1 그래서 1. 얘는 몇 바이트예요? 자, 2바이트, 2바이트, 1바이트. 그러니까 총 몇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5바이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1바이트는 8비트니까 8개의 비트가 있으면 몇 가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2의 8승까지 256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그건 알고 있죠?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알았죠? 자, 이걸 새롭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여러분이 또 뭐를 기억해 줘야 되냐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1000g을 뭐라고 표현해요? 1kg이다 그러죠. 단위가 커지면 또 높은 단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트에서 단위가 커지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 자,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밑에도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순서대로. 자,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순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까, 마, 기 떨어지다. 그렇게 외우세요. 네. 어찌 됐든 외우세요. 네. 그래서 킬로바이트는 이제 바이트랑 얼마냐라는 거죠. 여러분 1kg은 1000g이잖아요. 1kb는 뭘까요? 네. IT 쪽에서는 킬로가 2의 10승 바이트를 의미를 해요. 2 10승 바이트. 네. 됐죠? 그럼 메가는 얼마일까? 10씩 변화를 시켜줘요. 2의 20승. 네. 자, 얘는 2의 30승. 테라는 2의 40승. 그 뒤에 뭐가 있죠? 테라, 페타, 앱타, 잽타 있습니다. 2의 10씩 늘어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빠른 계산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약을 잡을 때가 약 얼마다 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원래는 2의 10승 하면 얼마였어요? 1024였죠. 근데 우리가 조금 빨리 계산을 할 때는 얘를 10의 3승으로 잡아버려요. 얘는 10의 6승, 얘는 10의 9승, 얘는 약 10의 12승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빨리 약값을 알고자 할 때, 근사값을 알고자 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경우죠. 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아이고, 네. 자, 이렇게 있다 합시다. 네. 그럼 얘는 이런 바이트가 있다 그러죠. 네. 그럼 얘 얼마예요? 읽어야 되잖아. 읽기 힘들잖아요. 1, 10, 100, 1000만, 10만 하여튼 계속 읽어가야 되는데 자, 이걸로 표현을 해보세요. 자, 세 자리 끊으면 킬로예요. 세 자리 끊으면 킬로, 여기 메가, 여기는 기가군요. 이 숫자는 우리가 약 1기가 바이트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읽어야 될 때는 이렇게 이걸로 표현을 하고 정확한 계산을 할 때는 2의 10승 102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말도 만나보세요. 자, 메가바이트는 1024 킬로바이트 맞나요? 맞을까요? 네, 맞아요. 왜냐면 1024가 얼마죠? 2의 10승이죠. 킬로면 얼마죠? 2의 10승이죠. 이렇게 있는 경우 곱셈은 더해서 계산하는 거죠. 2의 10승, 2의 20승이 되는 거죠. 네, 바이트. 그래서 이런 표현도 맞는 거예요. 간혹에 이제 다음 좀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제 쉬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네, 이거는 이해가 되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바이트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특히나 이걸 모르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막 이제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1, 2, 3, 4에 1기가, 2기가, 3기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가를 자기가 고칠 줄 모르면 답을 못 찾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네, 바이트. 여기까지가 거의 중요한 개념이 다예요. 네,
그러면 이제 됐죠? 네. 네, 킬로, 메가, 기가, 테라, 네, 적어놓는 페타, 에타, 네, 제타. 네. 자, 이제 워드로 갑니다. 워드. 자, 워드는 중앙 처리 장치가 한 번에 처리하는 연산의 처리 단위가 됩니다. 자, 한 번에 처리하는 단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 MM으로 표현하기로 했죠. 자, CPU가 있는데 어떤 것을 메모리에 가서 가져와요. 그래서 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렇게 가져오게 돼요. 이때 이 단위를 이제 워드라고 합니다. 이 워드는 몇 바이트일까? 그 시스템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워드 하면 이제 풀워드다 해가지고 4바이트를 말을 하고요. 용어상으로. 2바이트는 이제 할프워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 2배, 더블 워드는 8바이트다. 절반이다, 2배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이제 이거 한 번에 처리하는 이제 단위다, 연산 처리 단위를 우리는 이제 워드다라고 합니다. 자, 필드를 가볼게요. 필드. 이제 필드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 뭐 성적표라든지 우리 반에서 성적표인데 여기서 이게 필드예요. 국어라는 필드명. 영어라는 필드명, 수학이라는 필드명, 이걸 필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드는 이름이 많아요. 자, 필드다, 아이템이다, 항목이다, 속성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예, 힘들겠죠. 이름이 여러 개여서. 네, 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정보다. 네.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과목을 들어가 보면 거기서 이제 속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속성, 이런 속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의미 있는 정보를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속성이다라는 건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입니다. 레코드. 자, 레코드는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한 거예요. 자, 이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레코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내부에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으로 입출력하는 단위가 돼,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져오는 단위가 되는 것이고, 이 레코드를 몇 개 모여 있는 것을 블럭이다 또는 피지컬 레코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는 이제 외부 저장 매체와 입출력되는 단위가 됩니다. 이렇게요. 네, 저장 매체와, 그러니까 뭐 보조 기억 장치, 뭐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이런 데서 입출력되는 단위. 얘는 프로그램 내부에서 가져오는 단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블럭을 다른 말로 이제 피지컬 레코드다, 물리 레코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통째로 파일이다. 그 파일들을 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주는 거죠. 네, 되었나요? 네. 자료의 표현 단위에서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특히나 비트에 관한 거, 바이트에 관한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와 용량의 단위. 자, 이거 나왔던 건데 여러분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밀리, 마이크로, 네,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제토라고 보고, 자, 이제 얼마죠? 얼마 써봐야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쭉 쓰면 되죠. 30 변화되면 되죠. 특히나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나노예요. 1, 2, 3, 4에 나노 단위로 바꾸는 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노 꼭 기억을 해주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에타, 제타 이렇게 있죠. 네. 자, 여기서 KB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킬로, KB. 국민은행이 아니라 킬로바이트, 2의 10승을 생각해야 되고 약 10의 3승이다. 이걸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있죠? 자, 얘는 얼마예요? 2의 20승, 약 하면 얼마예요? 10의 6승, 2의 30승, 약 하면 얼마다? 10의 9승. 자, 10의 9승. 자, 얘는 어때요? 2의 40승, 약 하면 얼마다? 10의 12승. 이거를 꼭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자, 꼭 기억을 해줘야지 됩니다. 되겠죠? 네. 자, 이 순서 까마귀 떨어지다 순서 기억해주고 네, 차지하는 바이트 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파트 1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뒤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는 우리 교재가 해설이 없는 앞에가 이제 해답도 없고 해설도 없죠. 그래서 참 잘 꾸며져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고 여러분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서 몇 개 맞았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강의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더 보충적인 설명을 들어주면 이제 되겠죠. 네, 그래서 기본 이론서에서 애울 건 애워주고, 네, 꼭 애우자라는 것은 애워줘야지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가 아니라 그게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론서를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기 위한 어떤 발돋움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틀린 문제 있으면 해설도 보고 강좌도 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서서히, 네, 바로 실력이 뛰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실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파트 1 공부하느라고 여러분 수고하셨고, 연습 문제는 이제 제 얼굴 없이 이제 PPT 화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